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더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음성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김봉수 장명소를 그립니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분이 하신다는데 사정은 잘 모르고 위치가 그래서인지 오가며 보던 곳입니다. 서울 경복궁 부근인데 사진 보고 어딘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변 풍경과 다르게 독특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물을 거리 풍경과 함께 담아 보렵니다. 건물의 색채 때문에 수채 드로잉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총 영상의 길이가 꽤 길어서 앞에 펜 스케치 부분과 채색 부분을 나눠서 올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펜 스케치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작업하였으니 여러분도 함께 그려보세요. 수채 드로잉도 좋아하지만 저는 펜 스케치가 참 좋습니다. 간결하고 조용한 공간 같다고 할까요? 하얀 종이 위에 까맣고 가느다란 선이 버선발로 소리 없이 춤을 추는 듯 한달까요? 아무튼 참 좋습니다. 거기에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한다면 정말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 황홀경에 놓이는 듯 합니다. 이렇게 도취돼서 긋다가 가끔 색을 넣으면 실망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칼칼한 고춧가루 국에 마치 고추장을 푼 느낌? 구수하게 깊이는 느껴지지만 뭔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안 가지려고 애쓰며 색을 칠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색채가 다분히 차분하고 조금 재미없어 보일 때도 있지요. 제가 풀어가야 할 과제 같습니다. 늘 공부하고 노력해가는 마음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림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그림은 일소점 그림이라는 겁니다. 원근감을 어색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시작할 때 꼭 체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눈 높이를 찾아주세요. 둘째, 소점을 찾아줍니다. 셋째, 소점과 눈높이에 맞는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넷째, 세로의 구분선을 그어 면을 나눠줍니다. 이 과정을 눈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잘 안 되시면 연필로 그어주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 과정을 체크해주고 시작하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어요. 오늘 그림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자연스러운 선을 쓰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말이 좋지 자연스러운 선이라는 것이 막막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괜히 스트레스만 드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 연습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어요. 자연스러운 선, 다시 말하면 사실과는 좀 다른 선을 쓰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찌 말하면 왜곡된 선을 사용하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왜곡된 선을 사용하려면 중요한 관점을 아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해요. 예를 들게요. 이 그림에서 건물 바닥의 선을 보시면 사실은 곧은 선입니다.
그러나 제가 긋는 선은 곧은 선이 아니죠. 그러나 그림을 멀리서 크게 보시면 곧은 선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건물이 놓인 모습과 제가 그린 건물이 놓인 모습은 같습니다. 그것은 삐뚤하고 꺾인 선을 사용해도 결국 그 선은 같은 방향과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한 자유로운 선을 쓰시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하면요. 전체 기울기를 생긴 모양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면 됩니다. 작은 것을 보고 파악하려고만 하면 이런 선은 쓸 수 없어요. 작고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고 섬세함이 필요한 부분은 이 그림에서 어디일까요? 창틀에 겹선을 쓴다든지 쇠창살 부분은 마구 꺾이는 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창문과 쇠창살을 안 그렸는데요. 그려가면서 자유로운 선을 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하면서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크게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제멋대로의 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에 통일된 멋을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각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다가 멀리 놓고 보시라고 하니까 손만 뻗어서 보시는데 그 정도 말고 좀 더 멀리 귀찮으시더라도 몸을 움직이셔서 최소한 2m 거리에서 멀찍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안 하고 나서 이상한 점을 나중에 발견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몸에 안 좋으니 일어났다 앉는 것이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화면에 여백을 주세요. 답답하지 않은, 시원하면서도 센스 있는 펜 스케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많이 그리셔도 화면을 꽉 채우는 무언가 답답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똑같은 농도로 표현하거나 화면 전체를 꽉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는 힘들겠지만 작은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점차 용기가 생겨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는 거리 바닥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얗게 남겨 놓으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백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가겠습니다. 수채화지라서 선의 느낌이 거친 것도 같고 진한 것도 같네요. 그 느낌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였고 그래서 정상을 차지하고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누구는 한두 번의 정상을 차지하고는 스르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결과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였고 더 이상의 목표가 없을 때 여러분은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계속한다면 그건 어떤 힘일까요? 질투, 돈, 밀려가는 상황에 어쩌지 못하는 힘? 어린 김연아의 고된 연습 과정을 보던 기자가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고요. 그때 김연아는 대답합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뭘 왜 해요? 라고요. 흔히 말하는 열정일까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해오던 거라서 그냥 계속하는 걸 수도 있고 싫지 않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세계적인 찬사에서 힘을 얻어 갔을 수도 있고 김연아는 이야기하죠. 딱히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요. 막 좋아하지도 않았다고요. 막 최고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뭐 그런 것이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대요. 천재 화가도 왜 그렇게 그릴까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간의 평가보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경지가 있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한 내적인 고투가 진정한 이유인 것 같다고요. 해내고 싶은 마음, 이걸까요? 우리도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왜 내가 계속하고 있지? 라고 한 번쯤 물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또 다시 뵙길 바랍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